시절부터 상처만 준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게 상처만 주더니 이제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지옥에서 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이제 지금까지도 좀 힘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실은 제가 가정 폭력 때문에 아버지가 네.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네. 엄마가 없이 아빠 혼자 키우시면서 이제 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기분 따라 맞았거든요. 와, 그럼 뭐 언제 때리실지 모를 때가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긴장감에 살았고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세 자매예요. 세 자매가 다 제가 그렇게 둘째고요. 네, 세 자매가 다. 그걸 알았던 게 몇 살 때였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5살이요. 그럼 동생은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네. 아빠가 와이셔츠를 다려놓으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출근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와이셔츠 3개 중에 하나가 데리다 보니까 얼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룩이는 걸 따로 이제 빼놓고 아빠를 기다리다가 네. 그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빠가 그날따라 늦게 오셨단 네. 말이에요.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하필이면 그 얼룩이 있던 걸 입고 나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누가 농담으로 네. 너 호래비인 거 티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새벽에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맞느라 학교를 못 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이해를 못하겠네. 사람이 없는데? 또라이지.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하필이면 집이 학교 바로 앞이었어요. 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학생들도 다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집에서 동생 맞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 신음소리랑 아빠의 욕설이랑 그게 밖에 다 들리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다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같은 학교 아이들인데 네. 전 그날 집에 못 들어갔어요. 차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맞고 있을지 너무 잘 알아서. 미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로 바로 갔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내성적으로 되고 네. 누가 제 이름만 불러도 그냥 울기만 하고 대답도 못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살면서 제 가족 연락을 받았을 때 좋은 일로 연락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에서 연락만 오면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락만 오면 이번엔 얼마를 준비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연락만 오면 제가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돼서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집에서 연락 올 때마다 나랑 같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같이 그만하고 싶다고.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 네. 근데 뭐 성인이 되면은 좀 벗어나고 싶으셨을 텐데 도망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왜요? 어차피 동생도 맡고 있고 한 번 도망친 적이 있는데요. 결혼했었어요. 네. 근데 아빠 간병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전세금 빼서 아빠 병원비로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자식이 셋인데 넌 외동딸같이 구냐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비수가 꽂히고 아, 이혼하셨구나. 네. 근데 그럼 아버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간병을 해야 하는 컨디션이세요? 말씀을 거의 못 하셔서 말을 해야 되는 건 제가 가서 케어해드리고요. 움직이는 건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간병이 있거나 뭐 요양보호사분이 계시지 않는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돌보미분은 일주일에 2-3번 오시고요. 아,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14년 전에 한번 고비가 있었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럴 때 제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뵀어요. 선생님 회사에서요? 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쵸. 우리 사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감정 없는 뭐 이대로 그냥 죽어도 별 느낌 없겠다 싶을 딱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데 제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녹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번뜩 생각났어요. 이번에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여기 앉게 됐어요. 지금 이제 저희 노후를 준비를 해야지 되는 나이인데 거의 뭐 아버지 간호는 이제는 우리 친구가 하고 있고 언니는 뭐 나몰라라 하고 동생도 그냥 뭐 거의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하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아버지의 태도죠. 정작 지금 옆에서 챙겨주는 거는 우리 친구인데 언니, 막내 그리고 너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고 우리 따님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갈 건데 그것만 하고 같이 가면 따님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셔. 그러니까 좋은 걸 하면서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뭔가 마음에 힘이 조금 생겨야 몸도 움직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제주도에 뭐가 많죠? 말. 카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많은 게 바람이죠. 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그거는 보통 숲하고 태양이래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운을 앗아가는 게 바람이래요. 특별히 돌풍. 근데 제주 바람이 되게 세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알아요. 식물이 뿌리를 땅에다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고요.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죽거나 살았는데도 열매가 부실해요. 그리고 제주가 또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밭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식물이 또 힘들어. 제가 보기에 우리 여성분께서 그런 제주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밭에는 돌이 많고 위에는 바람이 계속 불고 아빠가 계속 흔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몇 개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메밀이요, 메밀.
그 메밀이 제주도에 1년에 2번 펴요. 팝콘처럼.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5월 말이에요. 5월 말에 시간 되시면 메밀 한번 보고 가요. 왜냐하면 메밀이 우리 여성분처럼 매우 척박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살기 힘든 곳에서 정말 잘 생겨난 참 대견한 식물이거든요. 그 꽃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마 걔네를 보면 아, 나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꽃처럼 이렇게 피어왔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 처음엔 이웃의 정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민원과 이웃 간의 충돌에 지쳐갑니다. 이제는 직장 밖에서도 인간관계가 두렵고 인간이 싫어지는 감정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인류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경비는 아니고요.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은 어떤 민원들이 대충 들어오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지만 주차 문제 심각하거든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중 주차를 해놨으면 중립으로 해놔야 이걸 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사이드를 걸어놨는데 새벽인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깜빡하고 그냥 그리고 이중 주차를 밀었는데 컬링처럼 앞에 차를 네, 앞에 자를 그대로.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아파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안 될 경우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층간소음.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이 다 입주민이니까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8시부터 저녁 뭐 7시까지는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자야 된다. 이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는데 그거를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는데 그리고 새벽에 퇴근하셔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항상 그 시간에 화장실을 쓰시는데 너무 불편하다.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시면 또 저희가 그분은 그 시간에 퇴근을 하셔서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추우니까 차량 본니트 위에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보신 차 주인분들은 제발 캣맘들 좀 어떻게 해달라. 밥 좀 치워달라. 민원도 진짜 많은데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어느 하나 개운하게 해결되는 게 없네요. 네. 보통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민원들도 있고 뭐 전등을 갈아달라거나 뭐 물건을 찾아다 달라거나 뭐 물이 샌다거나 변기를 뚫어달라거나 변기까지.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경비실에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빨리 인터폰 해오라고. 난리치고. 네, 그래서 색상이 좀 부서지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찔하다. 근데 저쪽에서도 딱히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좀 겁이 나서 위축된다거나 요구를 못 한다거나 식당에 가서도 문 앞에 있는 좌석에 앉으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쪽에 앉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앉는다던가 좀 더 그렇게 조심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듣는 사람도 이렇게 피곤한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면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저거보다 훨씬 많은 일이. 그렇죠. 아니, 제가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희 같은 피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저희를 보면서 애들이 딱 멈춰가지고 그 마치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얼굴 표정 같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오지라고 하지만 어쩌면 여기가 인간의 럭셔리의 끝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웃끼리,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회. 그럼 난 저런 모습을 처음 봤어.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거의 잘 안 하거든요. 뭐 막 그냥 그렇죠. 의심하죠. 그렇게 인사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 세상이 됐으니까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고 서로 안 본 척 해주는 게 예의인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밀집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양쪽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보고 뒤지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있죠? 연골. 그렇죠?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아주잖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쇼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쇼바라고 하는 거. 충격 완화 장치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현대인 마음에 충격 완화 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충격을 주면 바로 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도 피해 끼칠까 봐 너무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충격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충격 완화 장치를 기를 수 있는지 소개를 할게요. 만약에 나는 좀 너무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커피예요. 근데 우리 이게 커피를 마실 때는 그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냄새 맡기? 달달한 거랑. 되게 쉽게 설명하면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신다.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봐보세요. 이렇게 커피 마셨어요. 종이컵에. 미친놈.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진짜? 근데 그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차를 통해 고민을 마신 거다. 그래서 더 혼란해져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내 충격 완화 장치를 갖고 싶다 일상에서 그러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 차만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면 강하게 오는 반응에 바로 이렇게 빵 바로 치지 않아요. 좀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보고 아파트에 사시거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좋은 이걸 느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만약에 내 스스로 좀 감내할 수 있는 건 좀 감내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글러브를 끼고 말을 해야 되겠다.